대한민국인 최초 국제간호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셨던 정한 회장 김모임 씨를 이어 한국 2대 ICN 회장이 되신 나간호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간호협의회 2대 항공인 회장으로서 전세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나간호입니다. 어떻게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협회장님, 국제단체의 회장이 되신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원래는 어떤 일에도 담담하고 침착하게 헤쳐나가는 편이라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 ICN 회장이셨던 김모임 회장님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새삼 제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에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힘을 끌어모아서 새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챙기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세계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신다니 정말 전 세계 간호사들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럼 대학 시절에는 어떠셨습니까? 여느 대학생들처럼 술을 마시고 막 수업에 지각하거나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재밌는 에피소드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간호는 단순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실습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할수록 간호의 중요성과 환자와 라포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환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협회장님이 간호사가 되셔서 ICN 협회장님이 되기까지 그 활동에 영향을 준 인물이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 ICN 협회장 김모임 회장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모임 전 협회장님의 활동을 학생 시절부터 찾아보면서 간호가 사회와 세계 보건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간호를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전문직으로 확립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김모임 회장님이. 그런 회장님의 발자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간호사의 역할이 병원이랑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국제적인 영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평생을 간호에 대해 연구하고 고심하면서 사신 것 같네요. 그럼 협회장님의 신규 간호사 시절은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퇴원을 하셨지만 가정에서의 관리가 부족하셔서 다시 재입원을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재입원을 하시면 보통은 집에서 혼자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처음 입원하셨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셔서 오시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간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저의 간호 행위에 많은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협회장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정말로요? 그럼 그런 고민이 쭉 이어져서 ICN 협회장이 되기로 막 결심하신 건가요?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다시 악화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임상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며 현재의 간호체계가 환자의 삶 정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나서서 해결해보고자 결심을 했었던 것 같고 협회장이 된 후에 첫 ICN 총회에서도 관련된 의견을 많이 어필하기도 하고 관련 회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회의와 관련해서 자료화면을 제공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저는 간호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간호는 전쟁과 감염병 속에서 환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환경이론처럼 당시의 좋은 간호는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빛, 공기, 위생 등 물리적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질병 그 자체와 생존에 초점을 맞춘 치유 환경 조성이 핵심이었죠. 이렇게 환경에 집중하던 간호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환자의 심리나 욕구, 그리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인간 그 자체에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의 대상이 질병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죠. 이제 간호는 병원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의 삶,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디지털 환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생의 주기에 걸친 삶의 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영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환자를 수동적인 치료 대상이 아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 파트너로 인식하며 간호사는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사례 관리자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를 특정 공간에 한정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식물 성장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식물은 한 번 물을 준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변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토양에 심어졌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사람도 비슷해요. 단순히 몸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나 가치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회복 과정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씨앗은 개인이 가진 기능성, 뿌리는 정서와 가치관, 토양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 볼 수 있고 교육이나 정서적인 지지는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역할은 무언가를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원사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로운 영향을 줄여주면서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간호는 단순히 치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는 어떤 한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널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호 메타 패러다임에서 인간과 대응하는 N, 리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환경은 그 필요를 공감하며 이해하는 U, understanding과 대응합니다. 이어서 건강과 대응하는 R, recovery는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간호와 대응하는 S, support는 환자의 건강이 지속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이 entire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ntire, 전체성이죠. 결국 간호란 대상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회복을 도와 지속적인 지지로 전체적인 건강을 완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호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간호 메타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간은 병원 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둘째, 건강은 치료로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유지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은 병원을 넘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디지털 공간까지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넷째, 간호는 치료 보조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입니다. 간호의 새로운 정의도 내리시고 메타 패러다임을 재구축하셨는데 거진 세계 간호를 뒤흔드는 업적이 아닙니까? 그런 협회장님의 앞으로의 세계 간호의 방향성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한 변화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간호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령화와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격 급증하면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고 의료 인력을 재분배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AI 발전으로 간호는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기반 관리와 원격 간호로 그 역할과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간호는 치료 중심을 넘어 지속적이고 연결된 돌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는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삶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환자가 어디에 있든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저희 간호사들의 지향해야 할 간호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참된 리더의 모습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또 국제단체 회장이 되신다니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하여 기념하고자 국제간호협회의 회장을 모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희 유키즈 공식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유키즈 Yes. 나간호 협회장님, 당신에게 간호란 무엇입니까? 간호란 마이너스, 마이, 널스입니다. 무엇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마이너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내어 0, 평온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자 서로의 결핍을 연결하는 가교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간호가 질병을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투입하고 더해주는 플러스의 시대였다면 현대의 간호는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그 비어있는 틈새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환자의 결핍과 간호사의 전문성이 퍼즐 조각처럼 정교하게 맞물릴 때 불완전한 개인들이 모여 완전한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서로의 부족함이 울림을 만드는 결핍의 공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환자 곁에 언제나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을 뜻하는 마이 널스라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간호는 이제 병원이라는 거대한 흰색 병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일상과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공간까지 환자의 삶에 흐르는 모든 영역으로 그 경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마이 널스는 환자가 가장 고립되고 취약해진 그 순간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전담 간호사가 되어 생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저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간호사가 단순히 꽃을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고 환경을 돌보는 것처럼 환자가 다시 자기다운 삶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기꺼이 마이너스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급변하는 현대 간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 정의하고 싶은 간호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이너스. 전 세계 환자들의 가장 든든한 이름이 될 것 같네요. 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나간호 협회장님의 앞날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